김종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내는 시간입니다. 혼쭐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하면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 거냐면요. 요새 저 신문 보니까 이 얘기 많이 하던데 알리와 테무의 공습.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이게 중국의 직구 플랫폼이잖아요. 예.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이게 TV에서 저는 몇 달 전부터 광고를 봤는데 이제 마동석 씨 나서 막 광고하는데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왠지 그 알리바바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맞죠? 아니에요? 그 관련이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크게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10대 20대 중심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던데 대표님 써보셨어요? 참고로 저는 안 써봤어요. 전 테무를 써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저는 인터넷 쇼핑몰 저 국내 거 이 로켓 관련된 거 그거 쓰는데 이 알리하고 테무는 안 써봤고 당분간 저는 또 별로 쓸 의향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다는 거고. 네. 지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기가? 일단 가격이 뭐 거의 충격적으로 싼 상황입니다. 가격을 보면 패딩 같은 게 한 3만 원 되고요. 신발은 1만 원. 이게 액세서리 같은 거는 1,000원. 예. 패딩이 3만 원이에요? 그렇죠. 구스 들어가고 다운 이런 건데 솜 아니고 성질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그 가격이 예, 굉장히 싸다는 거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구나.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다른 장점도 있는 거죠. 뭐냐면 일단 배송도 되게 빠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모기업 알리바바에서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저 광고 보는데 왠지 알리바바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 예. 하여튼 저 가격 때문에 이렇게 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이렇게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쌀 수가 있어요? 일단 그게 가능해요? 손해 보고 파는 건가? 일단 가격이 싸니까 최근에 이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한 8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테무 같은 경우에는 580만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차원에서 쿠팡하고 좀 말씀드리면 쿠팡이 현재 그 이용자 수나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거든요. 전 국민과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최근에 알리하고 테무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그 가입자 수나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데 쿠팡이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천만 명인데 알리는 우리나라에 런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년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800만 명이면 그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가격?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제품보다 이제 가격이 싼 건데요. 그건 뭐냐면 안전 뭐 관련된 규제 등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적게 드는 거죠. 생산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제품들은 뭐 안전 규제라든가 이게 좀 없으니까 특히 생활용품 관련해서 가격이 싸게 구입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특히 테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업체, 그 제조업체끼리 경쟁을 시켜요. 중국 내부에. 그래서 가장 싸게 가격을 제공하는 업체한테 이제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격 경쟁을 시키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조업체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어떤 기사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은 재고가 쌓이는데 그 재고를 버리느니 이 알리나 테무 같은 저 이커머스를 통해서 해외로 저가 수출해서 물량을 턴다. 뭐 이런 기사 있던데 맞는 얘기예요? 그건 정확히 저희가 중국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고정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투자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저가 공세를 하더라도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옛말에 싼 게 빚이 떡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면은 혹시 제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패딩을 3만 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소음 넣는 게 아니라 뭐 구스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덕다운 정도 되려면 이 거위털이나 오리털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원가가 있을 텐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3만 원에 다운
패딩을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뭐 좀 발생하고 있고 불만 불평들도 많아지고 있죠.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불량품도 많아지고 있고 뭐 배송이 느리거나 있는데 워낙 제품 가격이 싸다 보니까 아예 그래봤자 10,000원 아니냐. 그래봤자 2만 원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예요. 3만 원 주고 알리나 테무에서 패딩을 샀어요. 구스 다운이라고 그래서. 근데 입어봤더니 구스는 별로 안 들고 추워. 그럼 그냥 버리면 되고 3만 원이니까 만약에 어유 따뜻한데 국내 30만 원짜리랑 비슷한데 이러면은 대박 치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싼 제품일수록 구매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걸이 하나 사는데 1,000원이면 뭐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절대의 씀씀이의 규모보다도 그 제품의 가격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소비자한테 어떤 그 유혹하는 그게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용훈님께서도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알리와 테무 적은 금액으로 다양하게 무지하게 살 수 있는 장점. 그러나 질은 복불복. 그렇죠. 이 복불복이 유행하고 있는데 뭐 좋은 거 오면 좋은 거고 나쁜 거 오면 아예 버리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패딩도 그런 거구나. 3만 원 주고 사서 따뜻하면 대박 치는 거고 야 30만 27만 원 절약했어 이거고 아니면 3만 원 버리는. 야 이게 기대 수익으로 보면 이거 예전에 저 확률을 할 때 배우던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중국 제품이 한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저 아까 이미 나왔으니까 쿠팡 또는 뭐 우리나라 11번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국내 제품들 많이 거기서 하시잖아요. 뭐 해외 제품도 있지만 국내 제품도 위주로 많이 되는데 이거가 알리하고 테무에서는 대부분 이제 중국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한국 넘어올 때 뭐 통관 문제라든지 관세 이런 건 없어요? 일단 $150 이하 물품엔 관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할수록 수입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영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 제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가 제품들도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거든요, 이미.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유통망이 달라질 뿐이지 우리나라 제조업에 일단 현재 상황은 크게 타격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타격을 미친 거 유통기업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가 이마트 뭐 이마트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유통기업이 타격을 받겠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사업을 확장할수록 물품도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에서도 그들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이 타격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유튜브로 데이비드 홍님께서 땡땡마트 입점한 국내 상품 중소기업 상품 다 망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7144님 저는 지금 택배기사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 배달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 경제지 보면은 대부분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알리와 테무의 공습. 국내 산업 무너진다. 뭐 이런 우려의 기사들. 일단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지만 이게 장기로 갈수록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국의 제조업의 가장 큰 그 한계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유통시장의 어떤 일종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구조인데 그걸 통해서 제조업이 살아남은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 기업하고 바로 경쟁을 하게 되면 뭐라 할까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사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아주 비근한 예가 있는데요. 대만이 그렇습니다. 대만이 주로 이제 중국 제품들이 대거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제조 기반이 현저히 떨어지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대만에서 유명한 제조 기업 예를 들어서 TSMC 말고 다른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한국에는 뭐 자동차도 있고 뭐 기타 제조업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옷 브랜드들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한국의 내수 기업이 어느 정도 그동안 기반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거 한국이 만들 수 있는 제품마저도 중국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조회사들이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어떤 제조기업들도 가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이제 품질과 브랜드로서 승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투자가 그동안 잘 해왔는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회사들이 가격만으로 경제해온 건 아닌지. 어차피 우리나라 산업이 인건비도 높고 원가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라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싸도 사게 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품질로. 그렇죠. 품질과 그래서 브랜드 관리도 하고 AS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제조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의 신뢰성을 높이면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매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보면. 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불가피한 일이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좀 더 뭔가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는 중국 제품이 좀 쉽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 좀 볼게요. 이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요걸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정치적인 거 빼고 법적인 거 빼고 우리는 이제 경제 코너니까 경제적으로만 보자고요. 그 대표님. 네. 이게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큰 이슈예요.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의도에서 국회를 다 빼서 세종시로 가고 그 빈자리에는 뭐 이렇게 고도 제한 풀고 여의도를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요거. 장기적으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부동산이 큰 이슈가 되겠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예전보다도. 그렇잖아요.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어떤 큰 행정기관이 이동하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부터 볼게요. 이거 보니까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데 뭐 4조 원 얘기하던데 비용은 어때요?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추산한 거에 의하면 국회 이전 비용은 3조 한 6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건 사실은 공사비입니다. 한 2.6조 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이득은요? 비용 그만큼 들면? 일단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저 세종시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이 국회 분원 이전하는 거는 부지도 마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의도 국회보다 엄청나게 넓은 사이트에. 그런데 거기에 뭐 본원까지 다 간다고 하면 국회가 분원 설치하는 게 완전 이전한다고 하면 세종시 어떻습니까? 이거 개발 호재가 되는 거예요.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여기 야 부지 넓네. 일단 본원까지 분원 말고 본원까지 이동하면 토지가 조금 더 매입되어야 되고요. 그게 한 6천억 정도로 6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면 분명히 세종시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300명 거기다가 일단 다 이사는 가야 되니까 직장에 옮기면. 그러면 중앙당도 이사를 갈 거고. 그렇죠. 방송국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시사 프로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출연해야 되는데 이 세종에 있으면 출연이 힘들거든요. 다 전화로 해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만 이전하는 거냐. 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도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커질 수 있는데. 어쩌지 세종시 부동산에는 호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들이나 변화가 투자로 이루어지는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과거에 없던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다. 그렇죠. 맨날 얘기했었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과거에도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최근 일단 지금만 보면 세종시 뭐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2020년에는요. 당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좀 이전할 수 있다. 이 얘기 언급했다가 세종시 집값 급등했다던데요. 그렇죠. 2020년도에 국회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뭐 집값이 거의 국회 이전. 실거래가가 거의 50% 정도 상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부동산 시장 환경이 좀 달랐죠. 지금이랑 지금 그때 막 집값 오르고 막 금리 인하되고 난리 났던 거니까. 거기 그때는 불에다 그냥 기름을 버버린 거고. 그렇죠. 또 그때 또 국회 이전이란 게 조금 과거에 또 얘기 안 나왔던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직접 영향을 바로 미친 거죠. 자 그러면 세종은 그렇다 치고 저는 더 궁금한 게 여의도거든요. 그 여의도에서 만약에 세종 국회를 완전히 이전한다 하면 거기가 빈터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20년 국회 분원 설치할 때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냥 놔두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빠져요. 그리고 예전에 저 여의도 그 동여의도처럼 이 국회의사당 있는 서여의도를 고도 제한 풀어서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 동네는 개발 호지잖아요. 그렇죠. 서해유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이가 41m나 51m 이하만 건물만 졌고요. 마포대교 중심으로 좌우가 완전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층수로 보면 15층 이하만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저히 낮잖아요. 그런 어떤 규제라든가 고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됐는데 국회가 이정되면 서해유도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요? 그런데 지금 서해유도에 있는 게 대부분 상업용 빌딩이라든지 오피스텔이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으면 뭐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뭐 건물 가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아니 뭐 거기를 뭐 한국에 뭐 무슨 뉴욕 맨하튼처럼 만들겠다, 뭐 마포까지 다 뭐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별 영향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개발 이슈들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가 나오도 실제로 될까? 현실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뉴스가 나오고 이런 것보다 현실화가 되는 순간부터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삽을 그래요? 떠야죠. 쉽게 말하면. 삽을 떠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여의도도 부동산 시장에 야 여기 개발된다고 들썩하려면 현실화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요거 좀 볼게요. 이거 저희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인데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홍진경 씨도 이거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던데 이거 아직도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홍진경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28일 유튜브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피해를 보신 거고 누군가 또 피해를 보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또 암암리에 많이 증가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거 그러면 유명한 피해자들도 꽤 있겠어요. 이름 도용된 사람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특히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언론에서 투자 전문가시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많이 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자산시장 분위기도 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주식도 막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잠시 방금 전에 그거 좀 올려주실래요? 저는 이게 뭐야? 이부진 저 호텔신라 사장입니다. 이부진의 무료 투자 강의. 수백억 원을 투자한 이부진 기다린 자에게 하락장은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부진 사장이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속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저도 안 속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네. 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광고로 속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소액을 한번 해보는 거죠. 10만 원. 근데 갑자기 10,000원을 줘요? 그러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 이름 도용한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더라고요. 이광수 사진도 있어. 이광수 애널리스트 이거 본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를 사칭해서 만든. 그래요? 네네. 난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청취자분들 속으시면 안 되니까. 전 절대 이런 걸 하지 않고 투자 견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 돈 많아. 뭐 이렇게 해서 속지 마시고 특히 전문가로서 또 투자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다닌다고 다 뭐 부동산 투자 잘하고 증권회사 다닌다고 주식 투자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속지 말고 그러니까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이거 좀 보죠. 금값이요. 금값이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금에 매입하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를 일종의 가치를 보완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금을 계속 중앙은행들이 매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얼마나 상승했냐면 이제 한 돈에 40만 원이 넘습니다.
와, 진짜 정말. 이제 돌잔치에서 금 한돈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 그럼 언제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될 거로 보세요? 사실은 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값 상승이 조금 불가피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금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건데요. 네. 또 하나 이제 꼭 여기서 수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에서 금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오르는데. 뭐지? 그 중국에서 사면 무조건 오르더라고. 네, 근데 중국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금은 사는데 미국의 채권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위안화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은 지금 전혀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금을 안 사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